진술이라고 하는 건 이미 예전에 난 결론을 그냥 고수하는. 근데 저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화물차가 떨어져서 흔들린 거다. 제일 중요했던 이 사고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는 흐릿해져 버린 것 같아요. 전화주지 않겠습니다. 이제 사월은 내게 옛날의 사월이 아니다. 이제 바다는 내게 지난 날의 바다가 아니다. 눈물을 털고 일어서자고 쉽게 말하지 마라. 하늘도 알고 바다도 아는 슬픔이었다. 이제 4월은 내게 옛날의 4월이 아니다. 이제 바다는 내게 지난 날의 바다가 아니다. 사고가 선장의 잘못이고 이 혼란은 언론의 잘못이고 구조가 지연되는 것은 바다의 조류의 탓이면 대체 이 정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며 대통령은 왜 필요한 겁니까? 평생 죽어서도 가지고 가 이별이었다. 이제 4월은 내게 옛날의 4월이 아니다. 이제 바다는 내게 지난 날의 바다가 아니다. 이제 4월은 내게 옛날의 4월이 아니다. 이제 바다는 내게 지난 날의 바다가 아니다. 아이들을 살려줘라. 책임자를 처벌하라. 저 이게 참 자료 지금 오늘 보고 너무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우리가 의심해왔던 것들이 증거를 통해서 사실로 밝혀지는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인양은 정부 해수부 말고는 인양에 접근하는 공식 권한을 아무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특조위 때 인양에 대해서 접근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그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 뭐 법문 자체에는 세월호 특별법에는 이제 인양에 대해서 특조위가 그 뭐 어떤 권한이 있다라든가 어떤 의무가 있다든가 이런 게 없었어요. 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그 특조위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들은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서 선체가 가장 중요한 침몰 원인의 증거물인데 증거물에 대해서 접근 못하게 하면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인양 현장에도 가보고 그 동거차도도 가서 보고 이렇게 했는데 워낙 제약이 많았던 거죠. 네. 일단 법문에 그 업무로 규정을 해도 제대로 못하던 상황이었는데
그냥 해석으로 우리가 인양의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해수부가 뭐 콧방귀도 안 낄 정도였고요. 그래서 제가 감독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어쨌든 좀 추운 겨울 지나면 우리 동거차도도 한번 가보면 어떨까. 가시죠. 일반 네. 여기 네. 저탐사 시청자들 분들도 진짜 동거차도에서 바라보는 그 침몰 현장 네. 그런 거 하고 그 쭉 그 해역 병풍도 앞바다, 동거차도 앞바다 이런 데를 보는 건 또 다른 의미와 느낌을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뉴스에서 보고 화면으로만 보던 거하고 다르게 그 현장을 이제 한번 쭉 둘러보면 그러니까 그 뭐랄까 그 아픔이 조금 더 다가오는 게 있거든요. 제가 그 현장을 가보고 네. 너무 기가 막혔어요. 왜? 정말 기가 막혔어요. 현장 가기 전까지는 TV로만 봤잖아요. 네. 각 방송사마다 그 세월호 배만 보여줬어요. 네, 네. 지금 이 사진은. 네, 그렇죠. 이 사진만 보여줬기 때문에 망망대해에 떠 있는 줄 알았어요. 정말 망망대해인 네. 줄 알았는데 동거차도 정상에 올라가서 딱 바라보는데 바로 앞이에요. 이렇게 가까운데 저걸 못 구했어. 그게 정말 지금도 기가 막혀요. 너무 가깝다는 거예요. 봐요. 저도 그럼 여러분 한번 말씀하셨죠. 가보면 네. 알아요. 네. 그래서 가보면 알아요. 정말. 저희가 내려가는 순간부터 도착해서 그 배 저희가 뭐 드론도 띄우고 해서 전부 라이브로 다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드리고 지난번에 이어서 지금 계속 그 기무사 문건을 보면은 그 전에 이제 나왔던 얘기가 인양을 하지 말고 인양 반대 여론을 일으켜서 인양은 하지 말고 인양했을 때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이제 드러날 거기 때문에 거기를 해상 추모공원으로 만들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자료 보여주시면은 외국의 수장 문화, 그러니까 수장을 시키겠다 이거죠. 그냥 바다에다가 수장 문화를 확인해 보니 애리조나호 이 구남이죠. 이거는 기념관과 같은 해상 추모 공원 조성을 제안한 것과 관련 세계 각국의 수장 문화를 확인하였음. 수장이란 뭔가? 시체를 바다 또는 강에 흘려 보내거나 가라앉히는 방법으로 매장과 더불어 가장 오래된 장르의 하나. 미국 등 일부 국가 수장에 대한 법 규정을 제정하여 적용. 이렇게 써놓고요. 추진 방안. 실종자 가족들과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을 자주 마련. 공감대를 확산하자. 그러니까 이 수장을 시키는 거를 유족들을 설득하겠다. 그리고 선체 내부 수색은 외판 절단 방식으로 유가족들이 원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되 인양은 하지 않는 방법을 제안. 그러니까 그 안에 그 시신들이 아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종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철판을 잘라서 그러니까 배를 조각조각 내서 그렇게 해서 찾아보면 되지 않겠냐. 그리고 수장을 하는 것도 하나의 장례 방법이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설득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침몰 해역을 미국 애리조나호 기념관 같은 추모공원으로 조성하자.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매년 세월호 희생자 추모 행사를 개최하는 등 범국가적 추모 안전 교육의 장으로 활용. 추모객들의 방문이 진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연계되도록 프로그램 개발 병행. 난 정말 이 황당하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게 이거는 배를 건지지 말자. 강력하게 건지지 말자. 절대로 건지지 말자라는 온갖 아이디어를 다 내놓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사고 원인조차도 명확하게 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 배를 건지는 순간 사고 원인이 분석이 되니까. 이건 물론 제 의견입니다. 예. 사고 원인이 분석이 되게끔 하지 말자. 그런 기회 자체를 주지 말자라고 하는 의견으로밖에 저는 안 보이거든요. 네. 뭐 현재 우리 사회가 그 긍정적인 건 아니지만 서울 중심이고 수도권 중심이지 않습니까? 저희 진도 굉장히 오지입니다. 좀 죄송합니다. 진도 관계자분들에게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굉장히 멀고 실제로 진도를 한번 가보려고 하면 이게 교통편도 뭐 많지도 않고 그래서 가기도 힘들고 근데 거기에 추모공원을 만든다는 건 사실은 추모 발길을
뜸하게 하자. 뭐 제가 볼 때는 그런 느낌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세월호를 겪고 나서 저거를 지금 저 문건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지금까지 국가 시나리오대로 해왔다. 왜냐하면 삼풍백화점 아시죠? 네. 삼풍백화점에 대한 제가 이제 추모공원을 어떻게 우리가 조성을 해야 될까 이걸 제가 이제 초기에 담당을 해서 이제 많이 연구 좀 하려고 많은 데도 가봤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참사, 네. 이 참사는 무조건 감추는 게 국가의 시나리오였어요. 그 삼풍백화점 그 추모공원을 가게 되면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공원의 한쪽 구석에 있다 보니 잘 눈에 띄지 않고 찾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곳곳에 공사 자재가 널려 있고 위령탑 아래에는 꽃을 가져가지 말라는 민망한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입구가 먼저 보수들의 6.25 이런 것들만 충효탑, 충효탑이 있고 그 다음에 국가 보훈탑 그리고 맨 마지막에 끝에 삼풍백화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요. 그리고 성수대교 같은 거는 그 성수대교 앞에 네. 교차로 뺑뺑 돌아요. 내비를 켜고 내가 가봤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그 교차로 한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에 있는 민주화공원 같은 데 가면은 그 충효탑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네. 참전탑 같은 거, 네. 보수들의 탑들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민주공원 그 탑은 동그랗게 원형으로 돼 있어요. 네. 아, 겉에서 보기엔 모르는 사람들 정말 멋있다. 무슨 건물이 원형으로 돼 있는데 그 안에 탑이 있어요.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가려놨네요. 예, 감추는 게 일이에요. 참사는. 그래서 세월호도 바다 위에다 만든다.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사례니까. 그래서 저는 이해가 가요. 저 문건을 왜 만들었는지. 모든 참사는 감추기 마련이고 사람들이 가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동시대에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는 게 좀 안 믿겨요. 근데 뭐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저게 2014년도 과거의 일이 아니고 그 제가 선체조사위원회 활동할 때 그러면 세월호 선체가 그때는 인양이 됐잖아요. 뭐 처참하게 난도질 당했지만 어쨌든 배의 형태가 남아 있고 지금도 목포 신항에는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디다가 존치할 거냐, 영구 보존할 거냐 해서 저는 당연히 안산을 주장했고, 근데 그냥 목포에 두자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결정을 못 하고 선체조사위원회는 끝났는데 나중에 그 목포에 두는 걸로 결정이 났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배를 인양해서 오면은 몇백억 드는데 또 돈으로 우리 공격할 걸 뻔히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안산에 놓으면 정말 좋아요. 해상안전공원도 만들어주고 그걸 하고 싶었는데 너무 돈으로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또 뭐 이렇게 방법을 찾아보면 많이 그러니까 저 돈이 덜 들고 안산으로 이송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돈이 많이 든다는 이송 방법은 육로를 통해서 뭔가 그 큰 배를 이렇게 안전하게 하려면은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근데 다시 바다에 띄워서 견인해 가면 저 안산 앞바다까지 가면 비용 그렇게 많이 안 든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뭐 네. 하여튼 근데 10억이 들던 1억이 들던 세금 낭비다. 세금 혈세 낭비한다. 이걸 공격을 하니까. 아니 세금 낭비는 지들이 하고 있지 엉뚱한데. 그런데 그걸로서 공격을 해요. 멀쩡하게 있는 청와대 안 들어가고 딴 데 만들어가지고 줄줄이 사탕으로 해서 지금 1조 가까이 지금 돈이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그 5년짜리 대통령 한 놈 먹여 살리느라고. 그런 게 세금 낭비인 거지.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걸 돈의 문제로 뭐 세금의 문제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얘네들 일단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다. 네. 이렇게 재난-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난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가고 또 후손들이 그런 위험에 다시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돈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 쓰는 돈이라면 그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방향 없이 의미 없이 그냥 겉으로 들어 보이는 얼마 들어갔어라는 걸로만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말을 섞기가 어려운 그런 상대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목포 신항에 거의 방치됐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바닷바람에 그냥 저도 가서 봤거든요. 목포신항에 있는 거는 그 바닷바람에 금방 사가 없어지죠. 네. 그렇게 해서라도 기억에서 잊혀지게 하고 싶고 아직도 그 책임자들은 멀쩡하게 살아있고 활보하고 있고 그리고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치부를 빨리 없애고 싶은 거죠. 네. 그럴수록 더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 자료를 중사 자료를 또 계속 보시면은 세월호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종북이다라는 프레이밍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보면은 안보단체 세월호 관련 종북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반정부. 예, 반정부 활동의 대비 기뇨. 지금 이게 그 세월호 유족들이 그 세월호를 안타까워하는 일반 시민들이 그 반정부 단체, 특히 종북 단체와 결합을 해서 이 좀 국가 전복을 노리고 있다. 뭐 이런 식의 프레이밍을 만들어내자 이거 같아요. 그쵸. 실제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다가 아니라 지금 세월호 유족들이 안타까워하는 마음, 시민들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저거 결국에는 종북 세력하고 붙을 거야. 그래서 국가 전복을 획책하는 거야라는 프레임을 씌우자는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안보단체 이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언론 기고, 맞대응 집회, 맞불 집회 하자는 거죠. 그 정부 지지 활동을 기묘하게 빨리 필요성이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종북 단체의 활동 실태가 4월 20일 이후 실종자 무사기한 촛불 집회를 정부 무능 비판 집회로 변질시키고 있고, 진보 성향의 인권연대 등 5개 단체에서 4월 20일 동아면세점 앞에서 집회 개최. 이때는 저도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반정부 세력이었군요. 네, 저는 반정부 세력은 맞습니다. 특정한 때에만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촛불 집회를 하는 것을 그러니까 누군가 기획을 해야 되잖아요. 보통 이게 인권단체나 아니면 사회단체에서 이런 거를 기획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정부 무능을 비판하는 반정부 집회로 규정을 한 거네요. 네, 그런 말입니다. 저게 아니다는 게 제가 증명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이제 아이들 수습하면서 제가 이제 안산 분향소에 계속 있었어요. 장례분과 맡으면서 이제 있으면서 시민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근데 참석하지 말아라. 우리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뭐 언론으로 굉장히 막 종북 단체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당신들이 우리하고 합류하게 되면은 그 소리 진짜 더 심하게 나온다 해서 처음에는 참여를 못하게 했고, 근데 이제 우리 유가족 얘기를 정부가 너무 들어주지 않고 이제 이게 막 심해지다 보니까 결국은 처음 집회를 시작을 저희가 참석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것도 못 가게 했어요. 가족대책위에서. 참석하면 안 된다. 발언도 하면 안 된다. 왜? 그리고 민주당도 없었고 그때는 새누리당이었죠. 네. 새누리당 편도 없었어요. 네. 어느 편에도 서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협상을 했는데 진실 규명을 위해서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어느 단체하고도 연계하면 안 된다라고 맞불을 하고 왔었는데 결국은 저희 얘기를 진보 진영에서만 들어주는 거예요. 새누리당은 무조건 고개만 끄덕이고 딱 돌아서면 내가 언제 그 얘기했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를 믿어주는, 그래서 민주당 쪽에 갔었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어주질 않으니까 시민단체 이제 한 번씩 참석하게 되고 모이게 된 거예요. 그때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흘렀어요.
저거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 네. 종북 단체로 벌써 만드는 게. 네. 저거는 미리 시나리오가 다 짜져 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슬픈 말이지만 일종의 조련당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반정부 단체 같이 하면 그렇게 된다. 이러니까 유가족들은 시민단체랑 안 섞이려고 그러고 만나지 않으려고 그러고. 실제로는 이런 시민단체와 함께 해야지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이 중북단체랑 몰아서 얘네들은 반국가 단체니 지금 진상은 사라지고 얘네들은 국가 전복을 획책한다. 이렇게 프레이밍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 이후에는 대통령 퇴진 등을 확산시키며 반정부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시민촛불 원탁회의 결성했고 4월 30일 날 이게 이제 반정부 촛불 집회를 주도하게 됐고 여타 좌파 성향의 단체들과 공동 또는 릴레이식으로 집회 계획 그리고 실시 중이다. 참여연대 민노총 등은 희생자 가족 악용 정부 비판 성동. 희생자 가족을 앞세워서 정치적으로 자기들 목적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이태원 참사에도 똑같이 그리고 이태원 참사 유족들도 똑같이 아마 이렇게 지금 세뇌를 받고 있을 거예요. 당신들 저 사람들하고 놀면 큰일 나. 그럼 당신들하고 원하는 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연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거꾸로. 이태원 참사 가족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저도 지금 빨갱이가 돼 있잖아요. 네. 시간이 흐르면은 이태원 참사 가족도 빨갱이가 될 겁니다. 맞습니다. 네. 분명히. 사실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여기에 이 프레이밍에서 자유롭지가 못한 게 그 이태원 참사 그 유족들 연락처 그리고 희생자들 그 이름이 적혀 있는 그 자료를 저희가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는데 처음에 저희가 의논을 막 했어요. 그 원로들하고 의논을 해서 저희 방송에 출연하시는 주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공개하는 순간에 우리는 빨갱이 언론이 안 그래도 반정부 국가 전복을 노리는 언론사라고도 안 하죠, 거기는. 유튜브 일당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지금 그때 당시에는 그 명단 자체가 우리가 진정한 추모를 하기 위한 첫 발걸음인데 그렇죠. 이게 우리 때문에 희석되는 거 아닌가? 저는 모순이 있다고 봐요. 네. 세월호 때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한 명 한 명 올라오잖아요. 네. 앞에 스크린이 있어요. 네. 굉장히 큰 스크린 체육관 안에 있거든요. 있으면은 그 올라오는 순서마다 남바를 정해서 남바 적고 이제 이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 이제 명찰이 없으니까 그럼 키가 몇 무슨 색깔 옷 입고 단발머리다 해서 공개를 다 하고 우리 유민이는 명찰을 학생증하고 다 목에 걸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유민 써 있어서 우리 아이인 줄 알았거든요. 다음 75번 여학생으로 추정되고요. 키가 168, 키가 큰 편이고요. 그 다음에 검정색 남방입니다. 그 다음에 흰색 셔츠를 입었고 바지는 아디다스 운동복 흰색으로 3줄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7번 외국인 학생으로 추정되고 러시아 학생으로 보입니다. 다음 78번 여학생으로 추정되고 키가 168, 키가 큰 편이고요. 그 다음에 상의 빨간색 긴팔을 입었는데 상표가 집 JEEP. 자, 80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입니다. 아, 예, 잠깐만요. 예. 근데 김유민 이름을 우리한테 상의 한마디 안 하고 공개를 해요. 그래도 저희는 이제 말 안 했죠. 근데 이태원 참사에서는 아니 이름 당연히 공개하고 위패 놓고 따뜻하게 밥 먹여서 보내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위패도 안 놓고 싶은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거 명단을
공개했다고. 이게 먼저 이 사람들이 놀러 가다가 죽은 건데 혈세 낭비하지 마라. 이걸 일베들이 조성을 해요. 그리고 언론들이 받아 적어. 그래서 기사를 시켜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당 정치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다가 더 공격적인 말을 하죠. 이 이후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가족들이 생각하기는 그래요.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죄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름 알리는 게 꺼려진 거야. 그 상황이 된 거에서 그래서 조심스러웠던 거죠. 처음부터 우리처럼 공개해줬어야 돼. 위패도 올려주고 영정 만들어주고.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그 이태원 12구 희생자 명단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언론이 그걸 막 개거품 물고 반대한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은 그 전에 자신들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죠. 아, 세월호 때 우리는 그냥 명단 다 공개했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때. 그걸 지금 반성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태원 희생자 명단은 결사적으로 공개를 막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들이 과거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의 반성도 없고, 이런 방구 회고도 없으면서 지금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과연 그게 언론이 할 일인가? 아니, 올바른 태도인가? 그 막말로 왜 저희한테 단 한마디 상의가 없이 함부로 막 올려놨냐 이거야. 가족들이 노발대발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그게 뭐 사건이 일어나면 당연히 그 이름을 공개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던 거예요. 그리고 뭐 남들 1번부터 하니까 우리도 당연히 의뢰하는가 보다. 이름 비공개한 사람이 없어요. 세월호에서는. 다 공개했고 나오자마자 수습을 하자마자 공개를 다 했던 거고. 그런데도 국가는 상의 한마디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왜 모순점을 보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 세월호 참사 그 대책 중에 있잖아요. 그 무슨 여론 조성 뭐 그런 거에 일환인 것으로 추측이 되고 언론이 거기에 놀아나는 거죠. 사실 정부는 이태원 참사가 국민들 내리에서 빨리 떠나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세월호 참사 출구 전략 하듯이 이태원 참사도 정부 입장에서는 출구 전략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 언론이 일조하고 있는 거죠. 명단 공개 자체를 언론이 나서서 뭐라고 하는 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뭐 이런저런 논리를 갖고 와서 명단 공개하지 마라. 아니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걔네들은 출구 전략이 필요한 그런 시점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왜 언론이 거기에 맞장구 치면서 하냐 이거죠. 저는 그게 부안해동한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세월호 때도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수학여행 가다 죽은 건데. 이게 이번에 또 놀러 가다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저한테 일베들이 댓글을 달아요. 왜 그렇게 말해요? 지금 8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댓글을 일베들이 다는데 저는 이제 차단한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많아요. 그 수학여행을 여행 가다 죽었다. 교통사고다. 해상교통사고다. 이렇게 판명을 하거든요. 얘네들이. 그걸 공격을 해요. 근데 수학여행은 대한민국 학생이라면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학사의 일정이에요. 근데 이런 설명을 우리가 왜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수학여행 가다 죽었다 하고 이태원에 놀러 가서 죽었다가 사실은 같은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한 국민으로서, 우리 빨갱이 아니잖아요. 일반 국민으로서 내가 놀러 가다가 죽으면 안 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꼭 출근하다가 죽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공간 어디에서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나의 안전이 보장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 걸 지키라고 우리가 세금 내고 그 세금 아깝다는 소리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 많은 세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놀러 가다 죽었다, 수학여행 가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무엇을 하든 대한민국 안에서
국민은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될 그 권리가 있는 거고 그걸 하지 못한 정부는 진짜 엄청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아이들이 수학여행 가다 교통사고 난 거다. 그리고 뭐 이태원 참사에서는 그냥 우리나라 축제도 아닌 그런 할로윈 축제, 외국 축제에 놀러 갔다가 심지어는 마약하다 죽은 거다. 네. 예, 이렇게 자꾸 프레임을 가져가는 거는 그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쟤들은 죽을만 했어라고 계속 강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자기 정부 책임이 줄어든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대응 방안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 종북세 활동 첩보 전파 및 맞대응을 위한 공감대 형성. 향군, 이건 뭐 우리 그 재향군인들 말하는 거죠. 종북 활동을 여타 단체로 전파 시스템 마련을 하렴. 사령부, 이거 군대들이 나옵니다. 602 부대를 통해 종북세 집회 시위 계획 입수 후 향군의 전파 중. 실제로 하고 있다는 얘기였네요. 네네. 향군은 산하 친목 단체 및 연합회, 애단협 등을 통해서 주요 임원들에게 전파 협조. 이게 지금 군을 동원해서 이런 지금 세월호 유족들하고 결합하는 시민단체들을 종북이라고 몰고 가고 여기에 대해서 군이 대응을 하게끔 맞대응을 재향군인의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네. 그리고 기무사는 안보 단체별 언론 기고 및 광고 유도, 종북세 문제 이슈화, 전문가 대상 언론 기고 및 단체별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종북세 실상 게시 등. 지금 여론전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이 단체들을 통해서 기무사는 이제 그 정보 작전을 펼쳐라. 2단계 정부와 사전 교감, 종북세 준동에 대비한 행동화 준비. 이건 무슨 군사 작전하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정부는 대규모 정권 흔들기에 대비해서 애단협과 한라인 유지. 애단협이 어딥니까? 애국단체 협의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것 같으면. 안보단체는 활동력 구비 단체 동원, 집회 장소 사전 선점 및 맞대응 집회. 활동력 구비한 단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알바비 좀 주고 그렇죠. 인원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보수 단체들 이런 데를 동원해서 집회 장소 예상되는 집회 장소에 알박기로 먼저 집회를 선점을 하고 그리고 그 옆에서 맞대응 집회를 하겠다. 3단계 반정부 여론 희석 및 정부 지지 여론 확산, 호국 보훈의 달과 연계, 향군 성호회 등에서 장병, 일반 시민들 대상 안보교육 활성화. 욕 나오셨어요? 네, 네. 참았습니다. 지금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하자고 하고, 지금 이때쯤에는 이미 뭐, 우리 구조에 대한 희망은 사라졌을 때고, 유실자나 실종자들에 대한 수색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 그리고 배를 건져서 진상을 살펴보자라는 요구에 대해서 하고 있는 짓들이 군을 동원해서 그리고 애국 보수 단체들을 동원해서 여론몰이를 하고 저 사람들 빨갱이다 하는 이미지를 계속 심자는 것을 지금 청와대에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그런 의구심은 있었잖아요. 네. 극우 단체들이 와서 막 욕하거나 데모하거나 이게 시간이 정해져 있다. 9시 출근해서 뭐 1시 퇴근한다 이런 얘기가 2시간. 2시간 하는데 아마 돈을 받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이 저도 실제로. 예. 실제로 뭐 받아보진 않았는데 2만 원씩 뭐 일당을 줬다는 얘기가 있고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건 얘기로만 있었죠, 사실은. 예. 그런데 요 다음 내용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왼쪽 거 먼저 볼게요. 향군, VIP 방미 시 반정부 집회 맞대응 예정. 향군에서는 VIP께서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방미 간 일부 교민단체의 반정부 집회가 계획됨에 따라 현지에서 맞대응 집회를 준비하고 있음. 이때 박근혜가 유엔 총회 참석 예정이 있었나 봐요. 거기서 이제 미국 교민들이 지금 이 집회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향군 단체를 통해서 그 왜 향군 단체 중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저 그 유석열하고 김건희가 유엔에 또 방문했었잖아요.
오늘 오후 광화문 광장 세월호 농성장 앞. 농성장을 철거하겠다고 달려드는 어버이연합, 한겨레 청년단 등 보수단체 회원들을 경찰이 끌어냅니다. 천막 쳐주고 천막 쳐서 사먹고 나서면 허래야 될 거 아니야. 박은순이 김명호의 잡아버릴 거 아니야. 1시간 반가량 경찰과 대치하던 이들은 간식을 먹은 뒤 자진 해산했습니다. 맨날 늦죠. 제 시간에 뭔가 행사를 참여하거나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어제도 조문도 늦어서 조문도 참여를 못했던. 우리가 이런 걸 기록에 남겨야죠. 나도 사진을 좀 찍고 싶은데. 하나 찍어줄까? 사진 찍어서 준비해줄게. 네, 한복을 입은 김건희 씨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씨가, 제가 윤석열 씨 얼굴을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네, 경호를 받으면서 지금 건물로 입장한 한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아마 김건희 씨로 추정이 됩니다. 간담회장에 도착을 해서, 오늘은 늦기 힘들었나 보네요. 자기 차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미국의 차로 움직이다 보니까 네, 시간 맞춰서 온 것 같습니다. 그때 보면 저희가 미국에서 하고 있는 그 반정부 시위를 중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바로 앞에, 그러니까 펜스 하나 쳐놓고 양쪽으로 갈라졌는데 이쪽에 그 사람들이 향군 단체에서 나온 사람들 같아요. 왜냐하면 다 군복을 입고 있어요. 하다못해 자기네들 군시절에는 입어보지도 못했을 것 같은 군복을 희한하게 코스프레를 해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문회 때도 왔어요. 네, 청문회 때도. 그 반정부 집회 계획도 이제 상세하게 짜놨는데 뉴욕 민주연합 회원 등 뉴욕 민주연합이라는 데가 아마 향군 단체인가요? 아니, 반정부 민주연합 단체고 네. 이 100명이 9월 21일 4시에 뉴욕 총영사관 앞에서 유엔 본부까지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가두 행진을 계획하고 있다. 이걸 계획하고 있으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22일 11시에 유엔 본부 앞에 한마실드 공원에서 집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뉴욕 민주연합 통신을 통해 뉴욕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편의 제공을 약속하며 집회 동참을 홍보 중으로 유모차 부대까지 동원할 계획. 참 상세히 알고 있죠. 네, 완전히 첩보 수집을 했네요. 네. 이런 집회가 계획되어 있으므로 향군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 오른쪽 보시면은 향군 미 북동부 지회장 9월 15일 날 박세환 회장에게 교민단체 집회 계획 보고. 향군 회장은 9월 15일 자체 회의를 갖고 본회의에서 소요 예산을 지원할 테니 미 현지 회원들을 총동원하여 맞불 집회를 개최하라라고 지시. 소요 예산을 지원할 테니. 이 소요 예산을 지원한다는 건 보통 이렇게 집회를 하면은 미국 집회는요, 우리처럼 연단 세우고 이런 거 안 하거든요. 대부분 그냥 사람들이 피켓 들고 서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 허가를 내줄 리도 없고, 미국에서, 미국 경찰에서. 특히 뉴욕 같은 데는 그 좁아 터진데, 그 우리처럼 뭐 단상을 세우고, 뭐 스피커를 세우고, 이런 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여태까지를 봐도 그렇고. 그런데 소요 예산이라는 게 왜 필요하죠? 그냥 자기가 집에서 피켓, 손 피켓 써가지고 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소요 예산이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알바비? 인원 동원하는, 그 동원 예산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향군 미 동부 지회에서는 9월 22일, 24일, 양일간 회원 200명을 동원하여 유엔 본부 앞에서 맞불 집회 및 VIP 환영 행사 개최 예정. 22일 11시에는 한마실드 공원에서 200여 명이 교민단체 맞불 집회를 하고 24일 날 09시 9시에는 240명을 동원해서 VIP 유엔 기조연설 환영 행사를 한다. 집회 소요 비용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11,000불 송금시 불필요한 오해 유발을 우려 10월 8일 향군의 날 행사 시 방한하는 미 북동부 지회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할게. 우와.
걸리면 안 되잖아요. 만천불이면 이때 당시 환율로는 한 1,200만 원, 뭐 1,300만 원 이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그 타이밍에 같이 주면은 이 비용을 지불해 주면은 야 이거를 정부에서 지원하는구나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오해가 아니죠. 그게 실제인데 눈치챌 것 같으니 그렇죠. 우리가 10월 8일 날 그러니까 한 달 그러니까 10월 8일 한군의 날 행사 시에 방한하는 이 지회장한테 현금으로 넣어서 주자. 네. 이런 세부적인 계획까지 지금 세워놨네요. 아니 이거 사참위에서는 이런 거 문제 삼지 않았습니까? 저는 사참위는 안 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특조위 때는 이걸 몰랐죠. 아니 이런 문건이 발견됐으면 이건 대대적으로 9시 뉴스에서 때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아 근데 이제 기무사가 어쨌든 이 사참위에서 기무사의 그 사찰 세월호 유가족 사찰이 이제 확인돼 가지고 고발을 하고 그때 유가족이 고발했나요? 아니면 사참위가 고발을 했나? 그래서 그 재판에 넘어가 갖고 기무사 전직 기무사 그 고위직 2명이 네. 올해 10월 달에인가 1심에서 유죄는 이제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그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무사 그 고위직 2명이 유죄를 받았다는 것은 그동안 이제 유가족 기무사가 어쨌든 활동한 것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그것이 그 확인됐다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이런 자료를 보고 야 얘네들 심했네 이런 게 아니라 그 어쨌든 1심 유죄 판결은 이들의 행동이 불법적이었고 또 그것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를 좀 보여주는 거라서 그 나름 의미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게 2심도 갈 거고 대법원까지 갈 거잖아요. 네. 마지막 대법원에 무죄가 될 수도 있다. 충분히 가능하죠. 왜 지금까지 김기춘도 마찬가지였고 그 어느 누구도 다 무죄 판결로 났기 때문에 저 또한 무죄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때 그 기무사 문제가 계속 생기면서 2018년에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러다 바뀐 건 없는 거죠? 해경 해체했는데 아, 맞다. 해경 해체 일은 아닌 거죠. 해경이 다시 살아와가지고 네. 지금은 오히려 해경이 그때보다 조금 더 독립성을 갖게 됐죠. 그 시절에 세월호 참사 났을 때는 해경청장이 육경에서 그 임명됐는데 지금은 이제 해경청장은 해경에서 그러니까 육경이 아니라 육경과 무관하게 해경에서 이제 임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무사가 이름을 바꾼다고 뭐 자기가 아닌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공식 문건으로 정부 주도의 보수 집회가 열렸었다라는 것이 드러났네요. 저는 물론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처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책임이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도 좋지만 사실 그런 뉴스는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기도 하고 금방 잊혀지기도 하고 그 판결의 의미가 잘 전달되지도 않고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까지 가면 그냥 파기환송돼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중요한 게 이런 게 언론을 통해서 계속 국민들한테 알려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건 뭐 공식적인 자료가 있으니까. 근데 언론들이 네. 다루질 않아요. 네. 그렇죠. 그게 문제죠. 네. 그래서 저희가 더 크려고요. 네. 뭐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뭐 YTN한테 보도해달라고 해도 하지 않고 뭐 저희도 엄청나게 무시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럼 우리가 손 놓고 아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안 봐줘서 어떡하지? 이럴 수는 없잖아요.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의 연대를 계속 강화하는 거죠. 저희 뭐 민들레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반정부 인사들의 아지트 같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는 이제 4월 22일 날 제 구보연 학생 장례식장을 갔다 오면서 세월호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전에는 이제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이기도 했고, 근데 이제 1년 동안을 기사를 쓰면 그 기사를 쓰면서 기자들하고 되게 많이 친해지잖아요. 그럼 다 세월호를 울었어요. 근데 2015년 지나면서 2주기 때부터 이제 전화가 와요. 4월 달에 특종 없냐고.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많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 힘드니까 이제 탐사 보도를 안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족 소개시켜 줄 사람 없냐? 뭐 스토리 없냐? 그럼 이제 그거 하루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4월 16일 날. 그 외에도 지금 이제 최 감독님께서 이게 되게 충격적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모아서 많은 언론사에 갔었어요. 이렇게 유민 아빠님도 같이 갔었잖아요. 예. 우리가 소위 좌파 언론이라고 하는 곳에도 많이 찾아가고 이거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아유, 이건 억지야. 그렇게까지는 아닐 거야. 그렇게 해석하는 건 네가 음모론이야. 이런 얘기를 오히려 우리 편한테 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까 유민 아빠가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자료를 어디서 얻은 거냐고. 그럼 이미 공포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또 너네가 지어낸 거지, 편집한 거지, 뭐 이런 프레임에서도 우리가 자유롭지도 못했다. 예, 뭐 이 대목에서 우리가 더 탐사를 제가 칭찬을 한마디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죠? 예. 지금 사참위가 없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사참위가 이제 활동이 끝난 게 6월 10일이고 보고서를 발표한 게 9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 6개월 정도 이제 지났다고 보면 되는데 세월호를 얘기하는 데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태원 참사가 되면서 세월호를 이제 떠올리는 분들이 좀 있죠. 근데 어쨌든 언론에서 세월호를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으로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최 감독님이 좀 더 탐사를 통해서 세월호를 얘기할 수 있게 돼서 그거 진짜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언론이라는 게 뭔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참위 때도 좀 안타까웠던 게 세월호 특조위 때는 이제 위원장이 저한테 그 브리핑 책임을 지고 매주 공식 브리핑을 해라라고 지시를 해가지고 특조위 때는 매주 화요일 날 아침 10시에 기자들 오시라고 해가지고 그 브리핑을 했어요. 그 주에 있었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세월호와 관련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 1년 정도 그걸 하면서 저는 이제 프레스 프렌들리 친 언론을 가게 됐는데 기자들도 설득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기자들을 알아서 보도를 해주는 게 아니고 기자들한테 중요한 내용을 얘기를 해주고 또 그 보도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이 기자분들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모니터링 한 다음에 그 오타 있는데요. 막 전화해서 알려주고 그럼 바로 고치게 하고 그 다음에 사참위에서는 또 그런 활동이 없었죠. 그러니까 저는 세월호는 무조건 국민들한테 알려야만 한다. 세월호에는 숨기는 게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제가 특조위 이후에 사실 세월호 관련돼서 많이 얘기된 게 없어요. 일반 그걸 저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결국은 오늘 같은 날 더 탐사가 외롭게 지금 세월호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다 연결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언론에 대해서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아주 간단하거든요. 그 언론은 집 지키는 개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개는 누구 말 듣습니까? 밥 주는 사람 말 들어요. 저희는 시민들이 밥 주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편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왜 조중동이라든지 기성 언론들은 그거 누가 먹여 살리죠? 사주와 재벌이죠. 광고주들. 그렇죠. 재벌들 그리고 거대 기업들, 정부 이런 곳에서 먹여 살리기 때문에 그쪽 편을 드는 거예요. 그쪽 편에 서서 그 엉덩이를 정부 쪽으로 돌리고 입을 시민들을 향해서 짓는 거죠. 더 가까이 오지 마. 저희는 그 반대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단순히 그러면 시민이 저희한테 후원을 해주고 저희를 성장을 시켜주기 때문에 하느냐? 아니거든요. 저희도 시민이고 저희 스스로를 위한 길을 선택하고 이게 옳은 길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힘 있는 자들의 개가 되는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뿐이에요. 근데 이게 바뀌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옳고 그름을 어느 기준을 두고 절대적인 기준을 두고 따질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다수의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이잖아요. 그걸 목적으로 놓고 본다면 저희가 가는 길에 조금 더 저희는 자긍심이 있어요. 네. 저는 이제 가족으로서 이제 9년이 돼가는데도 진실 규명이 뭐 단 하나 밝혀진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사참위까지 다 종료가 됐어요. 네. 1기는 강제 종료됐고 2기는 이제 세월이 기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백서까지 나와 있는데, 이 백서가 나오고 종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왜 조용하냐. 언론도 조용하고 전부 다 끝난지도 모르고 있는 게 태반이에요. 국민들이. 네. 세월호 사참이 끝난 것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네. 또 어떤 내용이 실려 있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더 탐사에 진짜 부탁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월호가 어떻게 끝났는지 사참위 자료를 통해 지금처럼 오늘처럼 네, 네. 이 자료를 공개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 말고도 계속적으로 해주셨으면 네,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고맙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어디에 하소연하고 싶어요. 정말로 억울해서. 근데 알아주는 사람은 없고 이렇게라도 방송해 주니까 저는 정말 이게 막 저희는 10년이고 20년이고 할 거예요. 네, 걱정 마시고 좀 지치지 마시고 네, 도와주십시오. 네, 그럼요.